안녕하세요. 보고 듣기만 해도 경제 마스터가 되는 데일리 경제의 슥 선생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체 이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부터 실제 대응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1970년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투자가 살아남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일부 스태그플레이션이 정확히 뭔가요?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합쳐진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실업률은 높아지는데 동시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기업들이 가격을 낮춰서 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반대입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마치 병에 걸린 환자의 열이 계속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70년대 미국과 전 세계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2부 1970년대 최악의 경제 위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970년대는 정말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거의 10년간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실업률이 10%를 넘어갔고 동시에 물가 상승률은 최고 14.8%까지 치솟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동시에 물건값은 1년에 15%씩 올랐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오일 쇼크입니다.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출이 금지되면서 유가가 4배나 폭등했어요. 석유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니까 모든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급등한 거죠. 두 번째, 베트남 전쟁 비용과 과도한 돈 풀기입니다. 정부가 전쟁 비용과 복지 정책을 위해 엄청난 돈을 찍어냈어요. 세 번째, 닉슨 쇼크입니다.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했죠. 마지막으로 물가 임금 악순환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그 비용을 다시 제품값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결과는 10년 동안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때를 겪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정도예요. 3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어떻게 투자해야 살아남을까?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1970년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 투자입니다. 1970년대 금은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왜 금이 좋을까요? 금은 실물 자산이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그 자체의 가치는 유지되거든요. 투자 방법은 골드바 직접 구매, 금 ETF, 금 통장 등이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금 ETF가 관리하기 편해요. 두 번째, 원자재 투자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구리, 농산물 같은 원자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최고의 투자처가 되기도 해요. 원자재 ETF나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어적 주식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꼭 써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식료품, 생필품, 의료용품, 전기가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P&G,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고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번째, 물가연동 채권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채권인데요. 물가가 오르면 원금과 이자가 함께 늘어나는 채권이에요. 미국의 팁스나 국내 물가연동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투자는 성장주, 일반 채권, 그리고 현금 보유입니다. 특히 현금은 물가 상승으로 가치가 계속 줄어들어요. 4부 지금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까?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몇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충격,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와는 다른 점들도 있어요. 첫째,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둘째, 경제 구조가 더 다양해졌고, 셋째, 국제협조 체계가 더 잘 갖춰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1970년대 같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준 스태그플레이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부 실전 대응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법. 마지막으로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안전자산 40%, 방어적 주식 30%, 실물자산 20%, 현금성 자산 10%. 핵심 원칙 3가지. 첫째, 다각화입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지 마세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셋째, 현금 흐름 중시입니다. 성장성보다는 꾸준한 배당이나 임대 수익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집중하세요. 실생활 팁도 드릴게요. 고정금리 대출이 있다면 굳이 상환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이 빚을 줄여줄 거예요. 필수품은 미리 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채는 최소화하고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를 피하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1970년대에도 현명한 투자자들은 금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거든요. 중요한 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실시간 트렌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